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와 카로 나눠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영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따로 분리돼서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을 바라고 했어요. 바는 뭐냐면 이제 새의 모양으로 해서 홀홀 날아다닌다. 뭐 우주까지도 날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혼은 카라고 했습니다. 카. 원래 자신의 몸뚱아리로 들어간다. 그게 이제 바로 미이라입니다. 미이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이라가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이라가 중간에 파괴가 되면 미이라 대신 들어가야 될 어떤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카 조각이라고 합니다. 카 조각.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집트인들의 무덤을 파보면 저 카 조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신전에도 저런 카 조각상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대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요만큼 작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제 힘이 있으면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하는데 저 카풀의 왕의 저 카 조각상이 엄청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의자 왼쪽에 보면 줄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통합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에요. 통합을 나타내는 저거를 세마타위 합니다. 세마가 이제 합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세마타위. 그러니까 상이 이집트와 하의 이집트를 합쳐놓은 그 상징입니다. 그 뭐냐면 파피루스와 연꽃이 합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저게 계속 나와요. 세마타위. 자, 죽어서 신들의 도움으로 불매를 얻으려면 내세에서 불매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카와 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카와 바. 바는 영이라서 홀홀 날아다니고 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카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지금 그림처럼 이 포옹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포옹하는 손으로 표현을 해요. 이 신들하고 이렇게 포옹을 해서 신과 합의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거는 카를 집어넣고 카와 포옹을 하기 위해서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쨌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옹을 해서 그 아주 오래된 조상 신들과 그 다음에 여러 제신들, 뭐 태양신이 됐든 오시리스가 됐든 그러니까 합쳐지기 위해서예요. 누가? 호루스 신이. 왜냐하면 새로 왕이 되는 사람이 호루스 신이 돼야 되는데 호루스의 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시리스뿐만 아니고 여러 신들하고 같이 포옹을 해서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신과의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신이 되니까. 저 카예요. 카 조각을 저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자, 바와 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내세를 여행을 하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이름.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요. 형체가 있어야 돼요. 네. 그 형체는 이제 미이라죠. 그 다음에 카 조각상 같은 거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있어야지 내세를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재미난 건 만약에 내가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해서 이름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이라 관에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환생을 못해요. 내세 여행을 못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야지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멕시코 애니메이션 중에 멕시코의 그 죽은 자의 날을 그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영원히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반드시 새겨 넣는 거죠. 이걸 카르투시라 그래서 길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름을 씁니다. 카르투시. 이집트 여행 가는 사람들은 기념으로 카르투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상형문자로 이렇게 새겨서 하나씩 가져오는데 바가 있어야 되고 카가 있어야 되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림자가 있어야 되고 형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서 무덤 속에 다 집어넣는 거죠. 자, 바와 카는 이렇게 생겼어요. 영과 혼은 이렇게 나눕니다. 사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건 백이죠. 혼백할 때 정신 혼백이 할 때 혼백할 때 이제 백인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그런 게 세분화하지 않고
바와 카 이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저렇게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 가면은요 이런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서 있는데 왜 왼발을 앞으로 내놓고 있을까? 거의 모든 조각상은 다 왼발을 앞에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왼발을 먼저 나가서 심장이 움직여야 적군을 밟을 수 있다. 이집트인들도 심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심장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집트 미술은 누구를 위한 거다? 사후세계에 여행하는 사람을 위한 건데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문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왕이나 아니면 돈 많은 귀족들입니다. 직업체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이제 파라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바로 밑에 있는 뭐 자식들이라든가 군인,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고대의 99%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대단했죠.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쓰는 겁니다. 자, 이 조각은 맹카우레 왕과 두 여신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작습니다. 이 피라미드도 원래 작지만 그 당시 힘이 약해서 작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하면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고 한데 쿠푸왕의 그 조각이라든가 그러니까 카 조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맹카울의 조각상 굉장히 깔끔하죠. 우리가 이런 조각을 삼신 조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도 신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에 솥불에다가 그 사이에 태양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 여인의 신이 하토르 여신이에요. 소의 화신이기도 하고요. 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이기도 하고 임신을 못하고 애를 못 낳는 사람들을 위한 신이기도 하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작용을 하는 신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머리에 이렇게 소 모양의 이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여신은 이제 도시를 상징하는 도시의 여인입니다. 하토르, 맹카울의 노메. 아까 저런 조각상을 카 조각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 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갈 장소를 만들어 놓은 조각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시까만 그 섭노감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조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각가를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살아있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좀 전에 조각상들은 이제 파라오에 관련된 이제 조각상들인데 파라오가 아닌 사람들도 아주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부장품을 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약 4,300년 전 피라미드 3개를 만든 스네푸르 파라오의 아들과 그의 부인이에요. 엊그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 페인트가 약간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높았으면 저렇게 화려하게 무덤 속에 저런 카 조각상을 만들었을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그 태양신 라 사원의 대제사장이었고요. 그의 부인입니다. 뭐 하얀색 옷이라든가 이런 그다음 머리띠 같은 이런 것들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머리띠 보면 이제 나비 모양을 갖다 놨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부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적. 샀던 것을 막는 이런 부적 역할을 하나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 아들이 이름은요 라호테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 태양신 라 호테프 태양신 라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여자의 이름은 네페르테. 네페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네페라는 단어가 붙은 이쪽에 접두사죠. 네페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대 세계에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아름답다는 왕비죠. 네페르티티가 있고요.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람세스 2세의 부인 네페르타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미인이었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죠. 여기 레페르티도 있고요. 레페르티는 아름다운 여성이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부장품이죠. 이 사람은 카 조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부장품입니다. 4,000년 전에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퇴색이 됐습니다. 원래는 파란색입니다. 신을 나타내는 색, 파란색이에요. 사실 이 곡물, 정확하게는 저 바구니 위에는 어떤 동물의 다리가 올려져 있죠. 소. 이걸 날라서 이렇게 그 이 무덤의 주인한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냐면 오리. 예, 사냥한 오리를 들고 있고 이 옷 문양도 이렇게 어떤 깃털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녹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과 붉은색.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까요? 원래 저런 시중들이 저런 옷을 입진 않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저렇게 잘 보이는 이유는 저 무덤의 주인이 내세 여행에서 보호가 될 만한 분이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라든가 이렇게 이 초록에 가까운 이런 색들은 이제 새 생명을 나타내고요. 이 붉은색도 굉장히 많이 쓰죠. 붉은색. 뭐 붉은색도 이제 승리 또는 이제 생명 이런 것을 뜻해서 씁니다. 이집트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 주제가 그 불멸과 환생이기 때문에 다 그거에 관련된 어떤 상징들을 갖다 놓죠. 사냥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날아다니는 새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냥을 한다는 것은 이 무질서한 그 질서를 조금 잡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에 달린 신이 몇 분 계세요. 9분의 주신이 있는데 그 주신에서도 이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이제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성은 이제 날개를 가진 그 신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이렇게 가부좌를 해서 앉아 있는 분이 계시는데 서기예요, 서기.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의 꿈의 직업,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근데 뭐 아무나 이렇게 서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것도 이제 집안이 좋고 높은 귀족의 집안이라야지 읽고 쓰는 것을 배워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향문자로 전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서기도 어느 정도 높은 신분이었다. 그리고 그 직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전에서 신관으로도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조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나와요. 세네브라고 하는 그 난장이와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이제 세네티티라고 뭐 하나 합니다. 지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잘 고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쓰는 걸 장려를 했다고 해요. 저 세네브,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세네브의 타이틀이 20개입니다. 직업이 20개예요, 20개. 엄청나게 그 일을 잘 했다고 합니다. 뭐 회계 일도 보고, 뭐 어떤 감독도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왕 가까이에 있는 무덤 속에 잠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부인도 이시스와 하토르 신의 신전을 관리하던 그런 신을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모습을 저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무덤 속에 이제 넣었는데 이 밑에 조그만한 애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내고 있는데 어떤 조각이 됐던 손가락을 갖다
것은 이제 애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하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동물도 이제 신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동물을 신으로 이렇게 올린 것은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그 신을 도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파라오를 도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신으로 올리죠. 뭐 고양이 신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가 이제 좋은 일을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고양이가 아니고 어떤 그 표범이라든가 산업 맹수의 얼굴을 가진 그 모습이었는데 사람하고 같이 고양이가 살다 보니 그 신이 이제 고양이 신처럼 변했죠. 그런데 이런 동물의 신들은 다 대부분 여성성입니다. 여성성. 저 하마도 신인데 여성성의 여성의 신이에요. 하마신. 4,000년 전에 이제 하마를 저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보시면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예, 물 속에 수초가 있죠. 수초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 수초 속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지금. 여성과 새로 태어날 아이를 수호하는 이제 수호신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마의 그 이 조각상은 여성이라든가 아이들의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고왕국과 신왕국을 지난 다음에 중간기를 거칩니다. 이 중간기는 뭐냐면 나라가 위태해질 때인데요. 저렇게 그 하이집트, 지금의 그 카이로 근처거든요. 거기에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사카라 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 세계를 이루면서 살다가 드디어 적군이 쳐들어오죠. 제가 이제 피라미드가 주로 많은 이제 하이집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은 이제 북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바다의 사람들도 저런 방향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만큼 메세가 차지를 하냐면요. 북쪽에서 들어온 히타이트가 이만큼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럼 왕국이 망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히타이트들은 이제 북쪽에서 그냥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그 원래 오리지널 이집트 왕실은 남쪽으로 이사를 와요. 남쪽. 그 룩소르라고 하는 옛날 이름 떼베죠. 떼베로 이사를 와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군을 물리치려고 이제 갈고 닦는 거죠. 힉소스가 들어왔을 때 왜 망했냐면 힉소스의 무기 체계가 훨씬 더 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후퇴를 해서 이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저때 이제 어떤 사람들도 들어왔냐 하면 히브리인도 같이 좀 들어왔어요. 히브리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게 생겨요. 피라미드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군한테 뺏겼고 그 피라미드라는 건 또 언제 만들었냐면 왕이 딱 취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거기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라는 게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뭘 만드느냐? 산 속에 굴을 파요. 암굴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궁전 같은 무덤을 만들죠. 무덤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신전은 중왕국 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지만 신왕국이 들어서면서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뭐 신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때 대단히의 거대한 신전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런 신전들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룩소르에 있는 룩소 신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저 오벨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오벨리스크는 원래 2개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에 가 있고요. 이 기둥들이 엄청나죠. 이런 신전을 보면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참 우습게 보여요. 저거 갖고 뭐 대단하다, 뭐 유럽 문명의 아버지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집트에서 그 시작됐다는 걸 이제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카르낙 신전은 어느 만큼 크냐? 축구장 25개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심에 그 거대한 기둥들이 있는
그 룩소의 주신인 아몬신전의 그 주회랑을 보면 어마어마하죠.